육군사관학교 33기 출신 엘리트 애국자십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애국동지는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어떻게 정창욱 선생의 여기에 나와서 경례사를 하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입니다. 똑같은 마음. 정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10만만 던졌겠습니까? 옆에 다이나마이트라도 있었으면 던졌을 겁니다. 그게 민심이요 천심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긴 나라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백선엽 장군 같은 그런 분들이 목숨을 던지고 피로서 세운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의 법무장관이라는 자가 조봉암을 공개적으로 칭송하는가 하면 대법원이라는 곳에서 법정에서 거짓말한 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합니다. 이거 나라 많습니까? 자, 하는 일마다 나라 망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들끓고 있는데 젊은이들의 희망과 미래를 앗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뭘 막아보겠다고요? 말 됩니까? 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시장 경제는 시장이 맡겨야 됩니다. 공급과 소비 이것을 잘 맞추면 자동적으로 되는 건데 자기들끼리도 안 되는 거 알면서 현직 국회의원자가 부동산 안 잡힌다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만만 날라가 되겠습니까? 뒤통수를 그냥 참 점잖은 체면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나라냐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두 무관심하고 방관할 때 우리 정 선생께서 나서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던져주었습니다. 이것이 쾌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두 입 다물고 있을 때 모두 쩔쩔매고 있을 때 희망을 던져줬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정 선생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쓰러져가는 이 나라 망해져가는 이 나라 바로 구출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는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중 패권 전쟁에서 지금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너무나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동맹국의 편을 들지 않고 적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 공산당은 안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져 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의 안위와 우리 민족의 장래가 달려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말로만 외쳐서 되는 겁니까? 비용 분담금 6차례나 하면서 아직도 질질 끌면서 미군이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나라가 엉망이고 하늘진을마다 망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그야말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모두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지켜야 하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돌려줍시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감히 어디 여기 와서 우리 정 선생 앞에서 저도 한 3년간 이 자리에 나와 있었지만은 저렇게 용기 있게 국민들의 가슴을 풀어주는 그 자리에서 경례사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고 똑같은 마음 똑같은 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밝히면서 모두 나갑시다! 싸웁시다! 이깁시다! 감사합니다. 좋지 않은 관계로 자 앉아서 하시겠습니다. 인사 좀 하시고 네, 앉아주세요.
마이크 들어주시고, 우리 정창욱 선생은 지금 경기도 안산에서 가출 청소년들을 위기 청소년들을 돌보는 긍정의 힘 단장으로 계시면서 북한인권운동 단체로 지난 2월 결성된 우리 남북함께 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자님들이 궁금하신 걸 질의응답하시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아무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질문인지 해주시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대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신발이 환대받아야 될 것 같아서 신발 위에 놔도 괜찮겠습니까? 모두 발언부터 먼저 해주세요. 네, 저는 열사도 아니고 투사도 아니고 어떤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일개 시민일 뿐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집안에서는 형편없는 가장, 무책임한 가장,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해주신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많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죠. 네, 자유일보의 박성규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그 여러 가지 던질 것들이 있는데 하필 신발을 선택해서 던지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문 대통령 한참 발치에 떨어졌다고 하던데 실제로 맞추려는 의도로 던지신 건지 아니면 그냥 겁만 주려는 의도로 상징적으로 던지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던질 수 있는 물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핸드폰과 그리고 들고 있던 책이었습니다. 책은 세월호의 음모란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던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던졌던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의도로 맞추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뭔가를 던졌으면 뭔가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뭔가를 맞춰야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즉, 만약에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신발을 던졌다면 수많은 기자들이 뒷머리에 맞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 나올 때에 많은 기자분들이 에워싸고 있었었고 경호원들이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정문 앞을 보면은 아마 특징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에는 어떤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단 밑에는 차가 있었었고 여러 대가 있었었고, 저는 일부러 사람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상식과 원칙과 도덕을 내팽개쳐버린 뻔뻔한 좌파를 위해서 던졌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의 특정지어서 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목표는 바로 레드카펫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드카펫을 향해서, 비어있는 레드카펫을 향해서 힘차게 던졌던 겁니다. 제가 원했던 목표에는 명중이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해주실 분. 예, 또 궁금하신 더 해주셔도 됩니다. 예.
네, 영우번수입니다. 전차욱 열사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명칭을 투사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제의가 왔고요. 투사, 열사는 죽은 다음에 뭐 열사라고도 하고 하니까 투사, 지금 현재 싸우는 투사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안산에서 그 가출 소년들을 돌보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가출 소년 상태를 어떻게 돌봐주는지 그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신발 투척을 사전에 던지려고 계획을 했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했는 건지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신발은 말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전 국민의, 전 세계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국민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고 지지를 받고 있는 신발이라서 영구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두 개의 질문 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총 세 개의 질문 중에서 두 번째죠. 먼저 계획했느냐 안 했느냐. 수도 없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지난 3년 동안 믿었던 대통령이,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국민들을 속이고 자기들만의 패권 문화를 위한 패권 정치만을 일삼는,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수도 없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앞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너무나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기회는 내 생에 단 한 번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마침 그날 국회 개원식에 갔다가 방청이 불어대고 허탈한 마음으로 의사당 주변을 맴돌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런 기회가 다가왔던 겁니다. 만약에 내가 계획을 해서 했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몇 시에 나오고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에 나왔던 것을 사전에 미리 체크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나올 것인가도 체크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신발을 던지려고 마음을 먹었었다면은 좀 더 가까이 기자분들이 있는 바로 그 무리에 속해서 바로 맞출 수 있도록 했을 겁니다. 근데 전혀 그것은, 저는 그냥 너무나 더워서 그게 그늘이 져 있더라고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장애인용 램프에 거기에 그늘이 져 있고 거기에 앉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냥 망중환을 즐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20m 지점이 지나갔던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뭐 신발을 영구 보존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만약에 저는 제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순한 행동을 했지만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정말 그것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시는 수많은 국민들의 것입니다. 이 신발은 이제는. 그래서 그 국민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출 청소년들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뭐 뜻한 바가 있어서 오래전부터 위기 청소년, 길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제가 인권이란 단어를 처음 다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가출 청소년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아이들은 폐류나 내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아주 몹쓸 아이들이었습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을 때에 이 아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고 천사들인데
이 아이들 잘못으로 인해서 바깥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정 환경이 잘못돼서 아니면은 어떠한 가정폭력, 학교폭력, 온갖 성폭력, 온갖 사회폭력에 희생된 아이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보듬지 않으면 누가 보듬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내 자신에게 던졌고 그것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아이들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명씩 거두어 키웠던 것이 지금의 긍정이 힘이 됐었고 저는 지금까지 있는 한마디로 재산은 그로 인해서 다 사라졌지만 많은 아이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을 왜 받지 않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연간 수억씩 받는 정부 지원 안 받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는 순간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럼 상처받고 정신적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그 아이들이 3개월 후면 내보내야 되고 6개월 후면 내보내야 되고 9개월 후면 내보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저는 양심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정부 지원 받지 않겠다. 내가 없으면은 내가 진짜 막노동을 해서라도 내가 벌어서 내가 먹여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쌀도 한 포대 갖다 주고 라면도 한 포대 갖다 주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치킨도 사주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 마음 가지고 함께 해왔습니다. 결코 저 혼자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현장에서 고생스러운 것은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아들입니다. 실제로 어떤 때는 10개월 이상을 야간에 발레 파킹 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음식물을 사주기도 하고 그런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 하실 분 또 없습니까? 예. 지금 예, 저한테 질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 전날 이제 북수 언론 보도가 이제 정단장님을 소개하면서 1995년 연극배우 일할 당시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였는데 현재 지금 하고 계신 평화 콘서트가 이제 탈북여성 인신매매 관련된 것이라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과거의 전력과 현재 하고 계신 현업이 좀 매칭이 되지 않아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하지 아니하시면은 현재 하고 계신 좀 일이 발목이 잡힐 것 같다는 우려가 좀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에 그 사건과 관련된 성강간범 제가 25년 전이 95년 전부터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부터 떠도는 아이들을 데리고 저와 또 다른 한 분하고 같이 뮤지컬 연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출이란 단어가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가출은 했지만 사회적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지금 나온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과 함께 극단을 꾸려서 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것을 그 지역사회에서 알고 어느 학교에서 그 학교 고등학교인데 그 고등학교는 좀 안타깝지만은 일반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오갈 데가 이제 더 이상 학교를 더 이상 가지 못할 그런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그런 학교였었어요. 예전에 치면 이제 정보 여성이라든지 그런 학교였었는데 말 그대로 거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고등학교는 선생들의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학교였는데 참 전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학교였었어요. 근데 거기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제발 1년 동안 맡아서 뮤지컬과 연극을 통해서 아이들을 좀 인성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94년도 5년도에 제가 임시교사로 활동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거기서 1년 동안 거기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10월 달에 뮤지컬 작품을 올리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인원이 한 40-50명 됐었죠.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오디션을 보고서 아이들을 선발을 했는데 어느 한 학생이 엄청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못한답니다. 못하게 한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안산이었는데 그 아이의 집은 수원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 당시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수원이지만은 수원 화성과 가까운 수원 끝자락에 있었어요. 지금 수원여대 근처. 그 당시 아주 농촌 마을이었는데 그 이혼한 어머니가 자기 딸 하나 있는 거 절대 늦게 오면 안 된다는 면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위기소침해지고 또 그 불우한 가정 환경을 위해서 탈선을 하게 되고 그것을 제가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해서 내가 책임을 질 테니 허락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럼 선생님이 끝까지 늦게 끝나면은 안산에서 수원까지 데려달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데려다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거의 매일 그 아이 때문에 끝나고 나면은 수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집에까지. 근데 그 당시에는 수인산업도로가 지금의 수인산업도로처럼 되지 않고 아주 열악한 수인산업도로였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저는 인내하고 해서 수백 일 동안의 연습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대망의 공연을 끝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여기서 고백할 것은 뭐냐면 질문 주신 분이 다른 데 가시면 안 되는데 예, 질문 주신 분이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가장 미안합니다. 사실 그 아이 내가 태워다 주니까 그 당시에 차가 귀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는 자기만을 위해서 선생님이 제가 나이가 그 당시에 32살인가 됐었어요. 지금 내 아들 정우혁이가 2살 때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특별하게 대우했습니다. 또 주인공이었고. 근데 그 아이가 특별한 감정을 저한테 가졌던 것 같아요. 더 많이, 저보다 더 많이. 그런데 공연이 내일이면 오늘 리허설을 마치니까 밤 10시였습니다. 밤 10시에 집에 데려다 주니까 11시 반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그 농촌 마을까지 데려다 줬는데 이 아이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밤 12시 다 돼서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차에서 내리질 않는 겁니다. 왜 안 내리니 그랬더니 저 아빠한테 데려다 주세요. 아니 아빠가 어디 있는데 서울 도남동에 있어요. 아니 여기서 지금 내가 서울 도남동까지 내가 어떻게 데려다 주니. 그리고 내일 공연이다. 빨리 일찍 자고 내일 새벽같이 나와야지 내일 아침에 공연을 하는데 빨리 들어가라 그랬더니 차에서 내리더니 나는 거기는 옛날에 신장로가 아니어가지고 한 번 들어가면 후진에서 나와야 됩니다. 후진에서 나오는데 이 아이가 그 어둡고 컴컴한 농로를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가다가 신장로 입구에서 서 있더니 거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걸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가 보고 싶어요. 그 마음을 제가 조금 이해를 합니다.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친구 집이 수원 인계동에 있는데 친구 집에 갈래요. 이놈아, 지금 이 시간에 그 부모는 안 주무시냐? 밤 12시야. 빨리 들어가. 그 아이의 고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하다가 도저히 이 아이가 들어가질 않고 해서 제가 그때 제안을 했어요. 그 당시에 안산 올림픽공원에서 공연이 내일 있는데 그럼 내가 안산에다가 방을 잡아줄 테니, 모텔방을 잡아줄 테니 잘래? 그랬더니 바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좋다. 가자 해서 다시 안산으로 와서 올림픽 기념관, 지금은 사라진 그 근처에 있는 모텔방을 잡아서 자기 숙소를 정해줬습니다. 숙소를 정해주고 제가 나오려고 했더니 그 아이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왜 따라 나와? 혼자 무서워서 못 자요. 이놈아, 어떻게, 그럼 너 혼자 빨리 자야지. 나는 빨리 갈 거다 했더니 끝까지 얘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연락을 취하고, 그래,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잘 테니 걱정 말고 기다리지 마세요 하고 이제 집사람한테 연락을 취하고 같이 하룻밤을 잤습니다. 물론 이제 걔는 침대에서 자고 저는 바닥에서 잤어요. 아무 일 없이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근처에 있는 올림픽 기념관에서 공연을 잘 마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근데 그 이후로 더욱더 정이 쌓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 아이를 특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하지만 내 가정을 파괴할 만큼 이런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2달쯤 지나고 나서 헤어졌죠. 또 같이 또 그 아이가 자기 남자친구도 저한테 소개시켜주고 이런 과정을 한 2달 동안 지냈는데 어느 날 집에 일요일날 쉬고 있는데 경찰이 불이 닥친 겁니다. 그러면서 강간죄로 체포하겠습니다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끌려갔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죠. 정말 특별한 감정을 가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는데 구속되고 나서 제 집사람이 제 아들 깐난 애기를 얻고 목바라지 하면서 그 엄청난 구매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강간당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 말 때문에 저는 영어의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이 저에게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합의금처럼. 저는 강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을 드리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군보수로 풀려났고 치열한 공방 끝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제가 강간했든 하지 않았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가 강간범 집행유예가 나와버린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때 저는 제 집사람만큼은 그걸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다 망가졌고 어떤 것도 남지 않았을 수년 동안을 다시 저는 제 길을 위해서 발버둥 쳤고 다시 어느 정도 돈을 모으자 저는 또다시 이런 위기 청소년, 가출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사건이 터지고 나서 18년 뒤에 제가 18년 뒤에 어느 한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 여학생이었습니다. 그 한 아이의 엄마가 돼서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엄마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 용서했다라 했습니다. 용서했다.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열심히 살자. 그게 전부입니다. 뭐 지금껏 저는 이제 지금 혹시 그 아이가 이 방송을 본다면 나는 와주기를 바라요. 정말 다시 만나서 이상입니다. 자, 이 질문을 굳이 한 분이나 또 이렇게 길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은 우파이시기 때문에 우파 유튜브만 보실 거예요. 지금 좌파 유튜브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전까지 여기 있었던 연합뉴스 역시 이걸 어제 다시 내놨어요. 근데 95년 11월 24일 날 있었던 그 기사는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기사를 누가 내어놓고 이 기사를 누가 이렇게 퍼뜨리고 있을까요? 이건 명확한 어떤 음모가 있다는 생각이고, 당장 지금 현재 이분이 했던 일들은 다 가식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사이에서는.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고 진실한 목소리로 이 내용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재심 청구는 안 하셔요? 자, 무고를 틀림없이 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무고를 그 무고죄로 그걸 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특히 제가 이분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정상적인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오죽했으면 그런 행동을 했겠는가 하면서 다 용서해주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분 사모님이 제가 이제 그래도 사랑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건 물론이고 저는 존경해서 이분과 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부간에 얼마나 믿었다면 그런 사건에 연루가 됐은 그 상태에서도 존경한다는 말을 그렇게 자신있게 할 수 있었겠습니다. 자, 또 질문하실 분이 계신가요? 저는 이 정도 대화를 했으면 충분히 다 해명이 되고 충분히 이분의 마음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정단장은 여기 계세요. 다음 순서는 그 정창욱 선생이 어제 영장실질 심사 때 판사 앞에서 발언한 정창욱 최후 진술을 우리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근데 선생님 저 기억 안 나세요? 제가 그 자영업자 살리라 하면서 서울 시내 다 돌아다니면서 그 천백 퍼포먼스 하면서 시위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시위했을 때 청년들 시위했을 때 오셔서 저희보다 더 열정적으로 또 목소리를 내주셨던 분인데, 여기 정창욱 선생님이셨더라고요. 보니까 사진을 보고 알았어요. 기사 보고도 통쾌했지만은 사진을 보고 또 저랑 또 인연이 있으셨던 분인데, 어떻게 또 제가 오늘 응원하러 왔는데 즉흥적으로 이 정창욱 선생님께서 하신 최후 발언을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과 아들 정우혁에게 2016년 5월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있습니다. 프로파일러 출신이며 좌파의 확실한 저격수로서 명성이 넘쳤던 그는 어느 날 국회에서 그림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말이 전시지 달랑 그림 한 장이었지만 그 파괴력은 대단했습니다. 외국 유명 화가의 걸작으로 한 여성이 나체로 잠자는 누드화였습니다. 그런데 표창원 의원은 나체의 얼굴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모자이크하고 제목을 더러운 잠으로 명명했습니다. 그가 더러운 잠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철저히 능멸하고 지지자들과 보수 우파들에게 치욕감을 안겨 집단적인 정신적 공황 상태로 자중질환에 빠지게 할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시회는 여성을 심각하게 비하했고 여성성의 소중한 정체성을 추악하게 악용했다는 세계인들의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 정치권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카타르시스를 즐기며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어쩌라고. 더 나아가 표창원 의원은 그림 전시회를 통한 단순한 퍼포먼스임을 암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7월 16일 국회에서는 또 하나의 단순한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신고 왔던 신발을 바닥에 던지고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입니다. 구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빨갱이 문재인은 자유 대한민국을 당장 떠나라! 가짜 인권, 가짜 평화, 위선자 문재인은 자유 대한민국을 당장 떠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만일 신발 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버린 종북 좌파의 충견일 것입니다. 그자가 진정 구속된다면 종북 좌파 빨갱이들의 뻔뻔한 면상을 향해 던진 전창욱 단장의 신발은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던 독재 살인마 김정은의 충선스러운 충견 문재인이 쏜살같이 달려가 주인에게 물고 오는 퍼포먼스가 완성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창욱 단장의 나머지 오른쪽 신발은 자유민주주의의 모든 애국 청년, 애국 시민들의 신발이 되어 대한의 선구자들이 목숨으로 지킨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종북 좌파 빨갱이들의 뻔뻔스러운 면상으로 향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님께 묻겠습니다. How much is your conscience? 당신의 양심은 얼마입니까? 2020년 7월 19일 긍정의 힘 당장 정창옥. 당신의 양심은 얼마입니까? 당신의 양심은 얼마입니까? 문재인 씨, 당신의 양심은 얼마입니까? 지금 75년 전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땅에는 북한에서 유인되어 간 15만 명 이상의 탈북 여성들이 성적 착취를 당하며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창욱 선생은 문재인에게 당신의 양심은 얼마이냐고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중국 시진핑과 김정은 그들과 친하면서 우리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고통받는 북한 여성들의 더 크게 북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은 무시하고 그리고 아예 생각지도 않고 행동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이 아이러니한 범죄 행위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짜 인권, 가짜 평화주의자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정차옥 선생과 같은 마음이라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정차옥 선생처럼 왼발을 신발을 벗어서 우리 정차옥 선생처럼 같이 이 프랭카드에다가 신발을 투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마음인 사람들은 이 프랭카드를 향해서 신발을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 대표 조금 있다가 문재인 대가리 맞추자! 문재인 대가리를! 빡다! 문재인 개새끼야!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